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온체인 시리즈가 아닌 조금 다른 소식으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버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에버노스라는 기업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XRP 기반 DAT 기업입니다. DAT는 이제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디지털 자산을 편입시켜서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이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1조 5천억 상당의 자금을 모집해서 이 XRP 트레저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에버노스는 말씀드린 대로 XRP 기반의 DAT 기업이고요. 주요 투자사로는 리플랩스, 그다음에 SBI 홀딩스, 에링턴 캐피털이 있습니다. 이 세 기업 모두 이 XRP 생태계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이 에버노스의 공식 어드바이저로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리플랩스의 현 CEO이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있고, 리플의 전 CTO신 데이비 슈월츠가 어드바이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버노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오진 않을 텐데요. 이게 지금 기업 이름은 아르마다 에퀴지션 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 기반의 법인이고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의 우회 상장을 진행을 하고 있고, 티커는 이미 변경이 되어서 XRPN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SEC의 합병 요청이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 기업명도 XRPN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에버노스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XRP를 매입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XRP를 장기적으로 축적을 해서 이 XRP의 보유량을 증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이 XRP를 단순히 보유한 것만 아니라 이 수익 전략으로 XRP 레저 기반의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한 유동성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본시장 활동으로 가지고 있는 XRP를 포함한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게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공개된 거래 구조로 스펙 합병 뒤에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투명한 주식 및 증권 구조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매입하지 못하는 기관들이나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도 XRP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버노스의 경영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CEO인 아시시 버를라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굉장히 작았던 시절에 거의 한 10명 수준의 회사였을 때 초창기 멤버이자 지금은 이제 이사회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0년 이상 이 XRP 생태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랩스에서 첫 번째로 이 기업용 솔루션을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기여를 했었고요. 리플랩스가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에서 1000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CBO인 샤갈샤 같은 경우에도 이 10년 이상 XRP 생태계에 기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제 송금 및 결제 솔루션을 주도를 하고 커스터디 회사인 메타코를 인수를 하는데 앞장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리플랩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출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FO인 벳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15개 이상 기업의 이사회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요. 20년 동안 글로벌 전략 자본 부문에서 책임자를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0억 달러 이상의 대차 대조표 자본관리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 에버노스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로 합류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리플랩스 출신들의 핵심 인력들이 이 에버노스의 경영진으로 합류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리플랩스에서도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포함한 다양한 코어 멤버들이 이 에버노스의 어드바이저로 전격 합류를 한 상태고요. 이 CEO인 아시시 버를라도 리플랩스 혹은 SBI 홀딩스와 같은 이런 XRP 생태계에 가장 큰 기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트래티지, 이전에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불렸던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마인, 이 회사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DAT 기업입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DAT 기업이고, 이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BTC, 비트코인을 축적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스트래티지와 다르게 그 이더리움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스테이킹 이자 수익까지 기업의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더 높은 자산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닌 바로 XRP를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 XRP만 축적을 하는 게 아니라 XRP 레저 기반의 유틸리티 서비스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XRP 가치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 구조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뿐 아니라 온체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기관의 유동성도 같이 끌어들여오면서 기업의 수익 구조 및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활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스트래티지가 이 온체인 활동에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형태다 보니까 온체인 활동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 중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온체인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XRP 레저 기반의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을 적극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온체인 활용도 굉장히 높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 가치 저장 수단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산, 여러 개발자들이 이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고 스테이킹도 하면서 유틸리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XRP를 통해서 결제, 그다음에 유동성, 자산 금융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면서 차세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에버노스의 주식을 사는 기관들 혹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 투자 포인트가 제각각 다릅니다.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레버리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킹 수익까지 얻고 있다 보니까 그 주가에 그 스테이킹 수익까지 모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XRP를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축적을 하다 보니까 이 XRP를 구조적으로 흡수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그 XRP가 가져오게 되는 부가적인 수익까지 노리면서 이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노스는 매입한 XRP를 어떻게 운용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번 달에 에버노스가 도플러 파이낸스라는 곳이랑 파트너십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왼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에버노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도플러 파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XRP 레저 기반의 디파이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도플러 파이낸스는 기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XRP를 예치함으로써 그 예치에 대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이 에버노스도 도플러 파이낸스와 전격적인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도플러 파이낸스가 취하고 있는 XRP 기반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나와 있는 구조처럼 에버노스가 XRP를 매입을 한 다음에 XRP 기반의 디파이 전략, 도플러 파이낸스뿐만 아니라 XLS66이라는 랜딩 프로토콜도 활용을 해서 이 XRP의 프리미엄을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한 프리미엄으로 XRP를 재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XRP를 매입하고 공급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플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도플러 파이낸스는 작년에 이미 이제 대형 기관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이 리포지라는 곳이 리드 투자를 했었는데 리포지는 이제 리플랩스의 전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그런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큰 VC들이 이 도플러 파이낸스에 투자를 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다음에 해시키 캐피탈, 메이븐 11 이런 대형 VC들이 이 도플러 파이낸스에 투자를 하면서 이 XRP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번 달에 또 도플러 파이낸스가 SBI 리플 아시아와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이 SBI도 가지고 있는 XRP를 장기적으로 도플러 파이낸스의 전략을 활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XRP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이시는 표처럼 이 에버노스가 단독으로 XRP를 매입을 했을 때는 단순히 XRP를 보관만 할 수 있었다면은 에버노스가 도플러 파이낸스를 활용을 하면서 운용하고 그의 부가적인 수익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에버노스가 단순히 XRP를 가지고만 있다면 온체인 활동도 굉장히 제한적일 테지만 도플러 파이낸스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온체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TVL이죠. 토탈 밸류 락드. 전반적인 XRP 레저 메인넷에 갇혀 있는 그런 XRP의 총량도 에버노스가 단독으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낮을 테지만 이 도플러 파이낸스와 같이 한다면 빠르게 TVL도 증가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이 XRP를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을 때는 XRP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기지 않겠지만은
도플러 파이낸스를 활용함으로써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XRP를 재매입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XRP의 공급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전략적인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그냥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직접 XRP를 거래소에서 사서 그냥 보유를 하면 되지 왜 굳이 XRP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실 텐데요. 이 XRP를 직접 보유를 함에 있어서 이제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기관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나 커스터디, XRP를 보관함에 있어서 보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 기관도 결국에는 거래소 혹은 지갑을 통해서 이 XRP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래소의 해킹 이슈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갑의 해킹 이슈 이런 것들이 존재할 텐데 에버노스의 주식을 투자를 한다면은 에버노스가 이제 전문 트레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식만 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디 부담을 이제 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 기관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은 XRP를 포함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에버노스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은 기업들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규제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상장된 주식을 구매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규제 리스크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죠. 그리고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매입을 함에 있어서도 내부 승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기관일수록 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를 함에 있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에서 이제 걸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에버노스의 주식 투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자산을 기관들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회계 처리 또한 복잡하게 됩니다. 각종 세금 이슈,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은 단순히 에버노스 주식을 산다면은 기존 회계 프레임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에버노스의 XRP DAT 모델이 XRP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XRP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XRP를 매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XRP 공급 쇼크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히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관이 지속적으로 XRP를 매입한다면 통 물량을 흡수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XRP의 공급에 쇼크가 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기관이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XRP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XRP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XRP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에버노스가 XRP 레저를 실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요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플러 파이낸스를 포함한 다양한 XRP 레저 기반의 탈중앙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XRP 레저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온체인 시리즈 때 설명드렸던 이 XRP 레저가 많이 사용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XRP의 수요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XRP 가격의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에버노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아마 아직도 조금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2월 8일에 에버노스 대표님이 직접 한국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버노스가 취하고 있는 XRP DAT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XRP 커뮤니티 미더에 한번 참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벤터스 홈페이지에 이제 에버노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행사가 나올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리플 원정대 네이버 카페에도 행사 관련된 정보를 게시를 할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에버노스가 어떻게 XRP를 매입하고 관리하고 운용할지, 그다음에 에버노스의 XRP DAT 전략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규제화가 되다 보니 기관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버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의 XRP를 매입을 함으로써 에버노스의 주식을 사는 기관들에게 XRP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XRP를 우회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XRP를 투자를 하실 때 기관들이 어떻게 XRP를 매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다면 앞으로도 이 에버노스 기업의 행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